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하고 방송 3법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노란봉투법 사실 20년 걸렸는데 또 이렇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했을 텐데 예. 지금 이 법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쌍용차, 쌍용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 쌍용 자동차 한상균 위원장 모셔서 또 말씀을 들을 예정이긴 합니다. 쌍용차 때부터 47억의 그 손배소가 오니까 한 분이 새 엄마가 47,000원 이거 막 47억이면 생각도 못한 돈인데 내가 47,000원을 보낼 테니까 10만 명이 모으면 된다. 그래갖고 그때 많이 모였어요. 한 14억. 한 7천만 원 정도 모였죠. 4만 한 6천 명, 7천 명. 이때 이효리 씨도 내고 막 그랬어요. 네네네.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노란봉투법이라고. 저는 그거를 홍길동법이라고 그래요. 홍길동법. 그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 사장은 진짜 회사 사장은 우리 노동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진짜 일 시키는 사람을 사장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열받아서 홍길동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열받았고 세상 바꾸자고 나선 거 아니에요? 그랑 마찬가지로 아버지 회사 사장을 사장이라고 못 부르니까 한번 만나려고 고공에 올라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 0.3평 그 1m 안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거기 대우조선해양을 내려가면서 저도 그 이제 중재하는데 앞장섰는데 내려가면서 그때 그냥 콱콱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니네 정권 때 뭐 했냐. 우원식 너 그때 을지로위원회하고 그러면서 너 뭐 했어. 아, 속이 되게 상하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죄송하기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했던 게 최저임금 문제가 있었고 노동시간 단축을 했죠. 그다음에 ILO 비준 문제가 크게 걸렸고 중대재해처벌법 만들고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을 했어요. 그때마다 저도 막 앞장서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손배소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올라오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심 바깥으로 좀 밀려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오랜 쌍용차부터의 쟁점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우리가 집권했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다. 그러고 저도 갈 때마다 이 얘기 할 때마다 그 가슴이 콱콱 막히는 그런 상황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죄송스럽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다고 노동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 다른 쟁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사회적 조건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원식 의원이 어디 계셨는지 다 기억합니다. SPC 아무도 안 가는데 사선 호선 되는 국회의원이 막 거의 현장에서 제일 맨 앞에 앉아 계시고 다 기억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 민주당이 조금 더 노동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다. 화이트 칼라가 됐던 블루 칼라가 됐던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정치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쌍특검. 일단 뭐 두 가지 여쭤볼게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특검. 요거는 언제 하는 걸? 그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4월 27일 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갔거든요. 그러고 180일 후에, 그러니까 10월 22일인가 24일인가 본회의로 올라갔어요. 본회의에서 계류할 수 있는 시간이 60일이에요. 60일. 그러니까 12월 22일이면 자동 상정이에요. 12월 22일 자동 상정. 그럼 그때는 그냥 바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땡기자. 그래서 요번 8일 날 8일 날 발동을 걸으려고. 발동 건다. 알겠습니다. 8일 날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듣고요. 또 하나. 이거 명품 받은 거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자동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대기 중이다라고 주장. 아니 그 뇌물 받은 거 돌려주면 안 걸립니까? 뇌물 아니라고. 그럼 그게 뭐예요?
이해관계가 근데 뭐하러 돌려줘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이상해요, 해명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해명이 없습니다. 네, 그거는 말이 야당이 안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논평만 나오는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도 있죠. 네.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건도 예. 있죠.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되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네. 처리해서 국정조사해야 되고 그 문제도 결국은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논평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세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뭐 돌려주느니 마느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결국은 이런 국정조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어떻게 배치할지 네. 그건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해서 배치를 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12월 국회 굉장히 뜨거울 거라고 이제 네. 예고가 된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동관 탄핵도 이렇게 되고 물론 이제 두 검사 탄핵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네. 제가 늘 주장해 왔던 건데 교섭권입니다. 교섭권. 아까 얘기했던 노조법 2, 3조. 네. 그게 뭐냐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펴자는 거 아니에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하고 협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네. 노동상권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협상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렇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 단가를 결정할 때 교섭을 못하게 돼 있어요. 에휴. 그래서 우리 대학 졸업할 때가 대기업의 평균 임금과 중소기업 노동자 평균 임금이 91%였어요. 9% 차이였는데 예. 지금 46%예요. 40년 동안 납품 단가를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거를 중소기업들이 문제 제기를 못하. 문제 제기하면 잘리니까. 사내 하청되면 10년이면 다 망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깎여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섭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삶이 엉망이 되니까 네.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은 17%밖에 안 돼요. 여기는 83%고. 네. 83%의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들하고 이생망이 되니까 그 교육받고 사교육 경쟁이 그렇게 심해지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의 교섭권. 가맹점과 가맹 본사의 교섭권. 네. 대리점과 대리점 본사의 교섭권. 네. 플랫폼 안에서의 그 플랫폼 참여 업체들과 플랫폼 본사의 교섭권. 네. 이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사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불공정하고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교섭권을 전면으로 걸고 지금 법안을 다 내놨거든요. 이거 갖고 세게 싸울 겁니다. 민주당이. 네, 그래서 민주당이 근데 그야말로 세게 국민의 삶을 싸운다고 그랬을 때 잘 안 됐어요. 두고 보세요. 지금 이제 노조법 2, 3조는 갔다가 대통령이 거부권 했고요. 네. 이 중소기업 교섭권은 지금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정무위에서. 근데 법사위에서 또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법들은 안 되면 우리가 강행이라도 할 거예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효능감이 뭔지 네. 국민의 삶을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지 우리 사회의 이 경제적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를 네. 이번에 보여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할 겁니다. 네, 우원식 의원님이 얼마나 앞장서서 하시는지 저희 편의점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네, 취재 편의점. 편의점이 가맹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가맹 점주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점주들하고 저희 다 점주님들이신데. 아니 점주가 아니고 네. 본사하고 싸워야 돼. 본사하고 싸워야죠. 그러니까 방통위하고 싸워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방송 편의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알겠습니다. 취재 편의점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는 구독 좋아요. 의원님 구독 누르셨어요? 취재 편의점? 우원식 TV 누르면 어떻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우원식 TV.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재미가 없는가 봐요. 막 들어오다가 말고 막 그러는데 좀 들어와서 좀 해주세요. 아유, 네. 제가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대표 네.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분도 당 대표를 하신 분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일 때 누가 딴 데서 그런 얘기하면 기분 좋겠어요. 민주당을 위해서 해야죠. 민주당을. 네. 송영길 당 대표한 사람들은 네. 민주당을 위해서 하고 우리 당하고 관계는 없지만 네.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은 윤석열 그 반대 전선에 같이 쓰고 그렇게 해야지. 네. 왜 따로 이렇게 당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고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본인의 문제, 네, 본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거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예. 잘 처리해 나가시는 게 좋고. 예. 이 정치적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당 대표하신 분은 당이 어떻게라도 한 석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길에 함께 참여할까 이런 점으로 좀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8일 이번 주인데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예정이에요. 그 돈봉투 사건 네. 관련인 건데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파장이 컸던 사건으로 네, 기억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연루됐던 분들이 공천에서 배제되거나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비슷비슷한 표로 해서 네. 약간 지져가지고 예. 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편치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출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소명을 해서 네.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도 피해가 최소화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치의 근본,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적인 여러 현안들이 있고 민주주의의 과제를 지켜나가는 일들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네. 그럽니다만 우리가 해봤습니다만 집권하면서 민주주의 제도를 대폭 신장을 시켜도 정권 뺏기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불공정하지 않는 사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사회, 그리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이런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집중하고 우리 당원들도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번 국회를 치르는 그런 과정에 민주당의 모습이 정말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무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 네.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태주십사.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명지대학교에 있는 우석진 교수님 모셔서 인터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본인들에게 표준, 네. 재벌들, 기득권층에게 복무하는 정치를 하는데 민주당은 실제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고 하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표준 집단에 명확하게 이해관계에 맞는 그런 정치를 민주당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제가 좀 곁다리로 전하고요.